네, 이제 AFC 남부지구 네 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 볼 팀은 잭슨빌 제기어스인데요. 사실 이제 시즌 시작 전에 굉장히 야심차게 4년 8,800만 달러를 안겨주면서 닉 폴스를 데려왔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누웠어요. 그 1주차 초반에 결국 누웠고 그 폴스로 시작해서 민슈로 끝났던 시즌이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닉 폴스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누우면서 이 선발 기회를 잡게 된 선수가 바로 이제 가드너 민슈 선수였는데 민슈 마니아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선수였어요. 뭐 실력도 실력이었고 네. 뭐 좀 독특한 외모와 독특한 언행으로 네. 좀 저희 특히 저희 오러반 NFL 그 크루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특히 이제 네. 저의 사랑을 많이 그렇죠. 받았던 이제 가드너 민슈 선수. 민슈였는데 네. 이제 스탯으로 봐도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음. 14경기를 뛰었는데 3,271야드 그다음에 네. 터치다운과 인터셉션 비율이 21대 6. 이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뭐 16경기 다 안 뛰었고 또 데뷔 시즌이었던 걸 감안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선발로 나왔을 때 6승 6패 반타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팀 성적이 6승 10패거든요. 뭐 이 정도의 어떤 이 약체 팀을 이끌고 이 정도의 성적을 냈다. 사실 이 가드너 민슈 선수가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완성이 된 선수는 아니지만 평가 받았던 것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선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6라운드에 뽑혔던 걸 감안하면 사실 벌써 이미 밥값을 충분히 해줬다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잭슨빌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포지션에서는 좀 중복된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게 뭐 뎁스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 쿼터백은 팀에서는 태양이잖아요. 네.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폴스는 또 많은 연봉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래서 아마 어떤 선수를 주전으로 내년에 낙점하게 될지 뭐 덕마론 감독과 구단에서 좀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레너드 포넷 선수가 1000야드 러싱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기복이 굉장히 있었던 그런 선수였고 뭐 DJ 샤크 선수도 2년차 이제 가툭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진의 무게감이 좀 가벼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사실 포넷이 이제 뭐 리시빙도 500야드 이상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리미지로 보면 뭐 1600야드 이상. 그러니까 사실 꽤 좋아 보입니다. 근데 네. 사실 터치다운이 3개밖에 없더라고요. 꼭 터치다운을 성공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포넷이 못 해줬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포넷이 믿을 수 없었거나 네. 뭐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져요. 저는 후자가 아닐까 싶은 네. 게 왜냐면 이 선수가 캐리당 야드가 3.7야드인가? 4야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많은 시도로 이제 누적 스탯을 쌓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한 방씩 뽀로 터졌을 때 이제 멀리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채워 넣은 거지. 이 선수가 굉장히 꾸준하게 데릭 헨리처럼 압도적인 러싱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넘버원 공격 옵션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그 잭슨빌은 최근에 이제 강한 수비로서 좀 뭐 리그에서 좀 강호로 자리 잡은 시기가 있었던 그런 네. 팀이었는데 사실 뭐 제런 램지도 결국 시즌 중에 트레이드를 했고 그 강한 수비의 DNA가 사실상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네. 그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17년에 경기당 16.8점밖에 안 내줬어요. 그리고 286야드로 상대를 막으면서 그 뉴잉글랜드와 아주 접전을 펼치면 사실 슈퍼볼 직전까지 갔었던 잭슨빌이었는데 네. 18년에 이게 19.8실점 310야드로 올라가면서 약간 수비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이때는 이제 공격이 17년보다 더 부진하면서 그 보틀즈가 결국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팀이 바닥으로 내려왔고 이번 시즌에는 이제 민슈가 어느 정도 공격에서 약간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가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24.8실점 375야드. 그러니까 그 가장 빛났었던 2017 시즌과 비교하면 경기당 8점을 더 내준 꼴이에요. 그냥 터치다운의 투포인트 컨버전을 허용한 거죠. 그렇죠. 예, 거기 야드로도 거의 90야드 이상 더 내줬던 잭슨빌이었기 때문에 사실 결국 수비가 무너지면서 결국 팀 성적도 좀 꼬꾸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좀 한 줄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여전히 그래도 좋은 수비 자원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더 보강을 한다면
다시 예전에 좀 명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이제 제런 램지를 트레이드하면서 사실 램스로부터 1라운드 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 드래프트에서 전체 9번 픽과 20번 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장을 만약 이제 수비 재건에 좀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더 그래야 되는 이유가 그 디펜시브 엔드 야닉 은가케 선수가 이번 시즌 FA인데 네. 이 선수가 좀 대형 계약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잭슨빌이 그 정도 돈을 좀 맞춰주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이 은가케 선수가 이제 팀에서 이탈을 한다면 그리고 제런 램지가 이미 떠나는 상황에서 잭슨빌 이 1라운드 픽 두 장을 좀 수비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규어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팀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인데요. 사실 이 콜츠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똥을 맞고 출발했거든요. 뭐 순화하자면 다사다난했다. 빅똥을 맞고 출발했다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앤드류 럭 선수가 8월 24일 그러니까 정규 시즌 들어가기 이제 한 채 2주일도 남지 않았을 시점인데 그때 깜짝 은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랴부랴 백업 쿼터백이었던 이제 자코비 브리셋이 다른 쿼터백을 찾을 시간도 없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승계를 하게 됐거든요. 뭐 저희가 그때 시즌 프리뷰 때 좀 다양한 인디애나폴리스의 쿼터백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런저런 이제 상상을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결국에는 자코비 브리셋으로 한 시즌 쭉 가는 시나리오를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뭐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뭐 완전히 폭망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으니까 네. 뭐 어느 쪽도 뭐 성공했어, 실패했어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애매한 좀 성적이었는데 뭐 내년엔 또 어떻게 이 쿼터백을 꾸려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5승 2패로 시즌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었던 콜츠였는데 나머지 9경기에서 2승 7패 결국 이제 루징 시즌이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살펴보니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T.Y. 힐튼, 에릭 이브론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중반 이후에 나오지 못했거나 이제 T.Y. 힐튼 같은 경우는 나오더라도 굉장히 제한된 스냅 안에서 이제 공격 기회를 부여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팀이 좀 좋은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이브론이 11경기에 375 리시빙 야드, 네. T.Y. 힐튼이 10경기에 501 야드. 그러니까 이 선수들 그 2018 시즌의 활약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이제 결국 자기 역할을 못 해준 상황이고 뭐 그나마 말론 맥 정도가 이제 1000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조금 자기 몫을 해줬지만 뭐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럭이 싼 똥이 굉장히 좀 작진 않았다. 브리셋이 혼자 치우기에는 좀 많았죠. 네. 그리고 좀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그냥 삽자루 하나 쥐어주고 치워라 뭐 네. 이렇게 이제 해버린 꼴이기 때문에 브리셋도 좀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고 최근에 이제 데리카의 영입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뭐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차이가 확실히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롤코를 탄다. 네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디애나폴리스가 안정적으로 시즌을 치러가는 데는 이 선수의 영입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존 그루든 이 사람이 이제 쿼터백 구루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와가지고도 이제 못 살려냈는데 그러니까 화타가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면 거의 뭐 죽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뭐 어느 정도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뭐 이제 팀을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던 데리카였죠. 네. 굳이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큰 돈을 주면서 혹은 뭐 큰 뭐 픽을 주면서 이 선수를 데려오기에는 사실 수지가 잘 안 맞다.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 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주로 뭐 쿼터백, 뭐 공격과 수비의 핵심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팀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콜츠는 좀 키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고 싶어요. 아, 에던 비나티에리. 그렇죠. 이제 사실 그 NFL 100주년 기념 그 100명의 이제 위대한 선수들의 유일하게 뽑힌 키커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실 이번 시즌은 좀 분명히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좀 제가 수치를 갖고 왔는데 필드 골이 25개 중에 17개. 그러니까 8개를 실패했고 그중에
또 이제 조금 야드로 나눠 보면 40야드 이상의 시도에서는 12분의 5, 네. 그러니까 50%가 안 됐습니다. 어. 그리고 엑스트라 포인트는 28개 중에 22개, 겨우 80%가 안 되는 성공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포인트가 일단 6개 정도 실패가 된다는 게 이게 그렇죠. 좀 비나티엘이 아니었으면 진작 실책자 되고도 남았을 스탯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자로 들어왔던 맥러린 선수의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좀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경기 뛰진 않았지만 6개 중에 5개 필드골 성공. 근데 50야드 이상 2개를 차서 모두 넣었어요. 네. 그리고 엑스트라 포인트 11개는 또 모두 성공. 그러니까 뭐 키커가 이제 뭐 어떤 승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비나티엘이가 한 2경기 정도는 이제 해먹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래서 맥러린이 어쨌든 시즌 후반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좀 키커 걱정은 없이 좀 한 시즌 출발할 수 있는 인디애나폴리스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캡 스페이스가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에 속하는 이제 콜츠이기 때문에 그 한 방 땡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라인이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닳기 전에 예, 캐파가 남아 있을 때 좀 네. 좋은 공격 무기들을 영입해서 좀 다시 한번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배팅을 한번 네. 해보기를 이제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팀이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 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올 시즌 굉장히 보면서 재미가 있는 팀이었어요. 타이탄스의 시즌을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9승 7패로 이제 시즌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잘했지만 그렇게 잘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들여다봤을 때 이제 테너힐이 선발로 나섰던 10경기에서는 7승 3패였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테너힐이 이제 선발로 뛰면서 이 69.63%의 패스 성공률, 그러니까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치다운 22개, 인터셉션 5개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2019 시즌의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재기 선수상, 그렇죠. 정도. 재기 선수상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온 선수상. 네. 어쨌든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다음 시즌도 역시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너힐부터 이어지는 데릭 헨리, AJ 브라운 이 삼각편대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데릭 헨리가 이번 시즌 1500야드 이상의 러싱을 하면서 리그 러싱 타이틀을 가져갔고, 네. 또 말씀하셨던 신인 AJ 브라운도 팀에서 유일하게 1000 리시빙 야드를 돌파하면서 넘버원 리시버로 바로 또 딱 자리를 잡아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막강 화력을 뽐냈던 테네시인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중에 이 두 명, 테너힐과 데릭 헨리가 모두 FA로 풀린다는 점이에요. 네. 근데 과연 두 선수를 모두 잡아 앉힐 수 있을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명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두 선수 다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명확치 않아요. 근데 만약에 김민준 아나운서는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네. 누구를 좀 선택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테너힐을 잡아야 되지 않나.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에 리그에 선발로 뛸 만한 쿼터백이 32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테너힐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부분의 상당 부분 지분을 차지하는 게 데릭 헨리 선수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러닝백은 구할 수 있지만 쿼터백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체 가능성 네. 측면에서 테너힐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두 선수의 가치를 놓고 보자면 저는 데릭 헨리 선수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보긴 하지만, 희소성, 이제 그 포지션별 희소성으로 놓고 봤을 땐 좋은 러닝백은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있지만 좋은 쿼터백은 쉽게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테너힐에게 조금 더 우선순위를 주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쿼터백의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이제 완벽하게 돌아온 그 테너힐도 있었지만, 좀 아쉽게 테네시를 이제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 마리오타 얘기도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디에 주전 쿼터백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어디 가서 이제 백업 자리를 이제 잘 차고 있다가 테너힐처럼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이제 절치부심하고 이제 연말을 하고 있다가 일단 이제 진검을 꺼내서 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그때 보여줘야죠. 뭐 사실 마리오타가 이제 다른 팀으로 가게 된다면, 가서 혹시 잘하게 된다면
2020 시즌에 이제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의 또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네. 어쨌든 대학 때 프로 커리어에서 또 부분 또 빛났던 순간들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직 한 번은 더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수비 강팀 패트리어츠와 공격 그리고 특히나 러싱의 강점이 있었던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테네시 타이탄스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성적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사실 이번 시즌 그 칩스가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 플레이오프의 또 다른 주인공 하면 바로 타이탄스였잖아요. 네. 그 디펜디 챔피언 왕조 뉴잉글랜드와 2019 NFL의 정규 시즌을 지배했던 레이븐스를 모두 원정에서 격파를 했기 때문에 네. 타이탄스가 이제 뭐 이번 전력을 만약에 잘 유지하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진짜 뭐 슈퍼볼 진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네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보강한다면. 그렇죠. 네. 빠져나가는 게 없고 또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좀 라면을 많이 끓여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테네시 타이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4번의 AFC 남부지구 우승. 이 한 문장으로 그냥 휴스턴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뭐 계속해서 남부지구를 압도해왔던 그런 휴스턴이었습니다. 뭐 사실 신생 팀이잖아요. 비교적 다른 팀들보다는. 그렇죠. 이제, 32개 팀 중에 가장 네. 젊은 팀이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지구의 어떤 지배력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쿼터백 드션 왓슨이 이제 그 신흥 AFC의 쿼터백 트로이카 중에 한 명을 분명히 자리매김을 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최고의 리시버 디안드레 홉킨스 거기다가 윌 풀러 거의 중간에 가다면 케니 스틸스까지 갖춰진 리시버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한 시즌 보여줬던 칼로스 하이드가 또 팀의 보탬이 됐던 그런 공격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수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JJ 와 선수가 흉근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즌을 절반밖에 뛰지를 못했었는데 뭐 괴물 같은 회복력으로 포스트 시즌에 복귀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근 4시즌 동안 이 시즌을 풀타임으로 뛰는 게 2018 시즌 한 번밖에 없었고 최근 4시즌 동안 시즌 절반 이상을 뛰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제 JJ와 선수의 내구도도 어느 정도는 우려를 할 부분이지 않느냐, 리스크를 계산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즌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림을 계산할 때 JJ 와트가 16경기를 뛰어준다고 적어놓고 시즌을 구상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좀 부상 위험도가 높은 선수가 돼버렸어요. 네. 뛰었을 때는 분명히 폭발력, 그다음에 팀의 좋은 리더십을 가져다주는 아주 멋진 선수긴 하지만 뭐 그거를 결국 뛸 수 없다면 뭐 그거를 뭐 어떻게든 발현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제 뭐 JJ 와트만 믿고 수비진을 구성하기에는 이제 좀 힘들어졌고 네. 뭐 시즌 전에 이제 크라우니를 트레이드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사실 그 휴스턴이 결국 패스러시 쪽에서 가장 강점이 있었던 그런 팀이었잖아요. 드션 왓슨이 오기 전에는. 그렇죠. 그게 어떤 팀의 상징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팀 전체 색이 사실 31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왓슨이 44개를 당했기 때문에 색을 한 거보다 당한 게 더 많은 팀이 됐어요. 이제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휴스턴의 수비가 이제 더 이상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JJ와 선수의 어떤 출장 여부가 상수가 아닌 좀 변수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격 쪽에서도 윌 풀러 선수가 또 JJ 와트 선수처럼 건강에 항상 리스크가 있는 그런 선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결국 그 단장이자 감독인 빌 오브라이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휴스턴이 뭐 최근에 남부지구를 많이 우승했고 꾸준히 강팀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앞으로의 성공을 뭐 예상하거나 담보하기는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팀을 근시안적인 시야로 너무 윈나우를 달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제 4월에 있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픽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드래프트에서는 1, 2라운드 픽이 모두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좀 좋은 영입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JJ 와트 나이 들어가고 뭐 드저 왓슨도 이제 루키 계약이 끝나가는 그렇죠. 상황에서 어떤 팀의 장기적인 안목 이런 거는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사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오라인이 약하기 때문에 디션 왓슨 선수가 굉장히 색도 많이 당하고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왓슨도 잡아야 되고 오라인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가 하나둘씩 공격 무기들도 뭐 FA가 되고 FA가 다가오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빌 오브라이언이 지금 감독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단장 역할까지 맡게 돼서 뭐 어떻게 팀을 운영하게 될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좀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네네네. 근데 휴스턴은 지금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약간 그 데이브 돔브로스키 전 보스턴 레드삭스 사장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딜 가든 팜이 황폐화되는 그 모든 걸 이제 다 뽑아가지고 불태운 다음에 그 화력으로 우승을 하고 결국 이제 팀이 장기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칠 수 없게끔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전조 증상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돔브로스키와 오브라이언의 차이라고 한다면 돔브로스키는 어쨌든 보스턴을 한번 우승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브라이언은 지금 결국 컨퍼런스 챔피언십도 아직 가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 그 칩스와의 경기 역전패가 더 뼈아팠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많은 점수 차에서 졌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렇죠. 이번 시즌 어쨌든 드래프트 픽들을 쏟아 부으면서 전력 보강을 해서 들어간 시즌이었는데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을 가지 못했다는 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휴스턴 텍산스가 AFC 남부지구 우승을 하면서 이제 포스트 시즌엔 진출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